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전 아스날 감독 알센 벵거는 무려 22년 동안 아스날을 지휘해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아스날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손꼽힐 만큼 정말 대단한 감독이었습니다. 알센 벵거는 각국의 유망주들을 수집하는 유망주 덕후로도 유명했었는데, 오늘 이야기해볼 선수는 알센 벵거 감독의 선택을 받아 아스날에 입단했던 일본의 한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아사노 타쿠마. 1994년생으로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그리고 윙포워드를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일본 고모노에서 태어난 아사노 타쿠마는 요카이치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2011년 일본 고교 선수권 대회에서 전경기 득점포를 가동시켜 득점왕에 등극하는 등 활약으로 2013년 대학교 진학이 아닌 일본 J리그, 그것도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강팀 산프레체 히로시마에 입단하면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감독은 현 일본 대표팀 감독인 모리야스 하제메였는데,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스타일 속에서 굉장히 변칙적인 역습 축구를 구사하는 전술에서 아사노 타쿠마의 빠른 주력은 굉장히 적합한 요소였지만, 산프레체 히로시마에는 지난 시즌 22골을 장렬시키고 J리그 득점왕에 올랐었던 히사토 사토가 버티고 있었고, 히사토 사토는 2013 시즌에도 34경기 출전 17골 3도움을 장렬시키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아사노로서는 경기에 나설 수 없었고 2013 시즌 한 경기 출전에 그치게 됩니다. 2014 시즌에도 히사토 사토의 백업 공격수로서 11경기 출전 0골 0도움, 조금씩 기회를 얻긴 했으나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2015 시즌 J리그 컵에서 5경기 4골을 넣는 활약이 계기가 되어 세컨드 스트라이커와 센터 포워드 자리에 슈퍼 서브로서 시즌 32경기 출전 8골 5도움을 기록, 131분당 1골을 기록하는 굉장히 순도 높은 활약으로 2015년 J리그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하는 등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동아시안컵 일본 대표팀 엔트리에 승선하는 데 성공해 역시 조커로서 3경기를 치르는 등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사실 10대 시절 연령별 대표를 단 한 번도 들지 못했던 아사노 타쿠마였기에 정말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AFC U23 챔피언십에도 일본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아사노 타쿠마는 흑인 혼혈 공격수 무사시 스즈키 그리고 유럽파인 유야 쿠보에게 밀려 조커로서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아사노는 일본 대표팀이 조별 라운드 3전 전승, 8강 이란전, 4강 이라크전을 차례로 이길 때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다소 실망스럽게 대회를 마무리하는가 싶었는데, 대한민국과의 결승전 2대0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아사노는 특유의 빠른 주력을 통한 역습으로 멀티골을 장렬시켰고 3대2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되면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세를 몰아 2016 시즌 J리그에서 14경기 출전 4골 4도움,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경기 3골을 넣는 등 맹활약을 펼쳤고, 2016 리우 올림픽 본선에서도 3경기 출전 2골을 넣는 등 그야말로 엄청난 질주 끝에 2016년 여름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에 입단하면서 빅클럽에 입성하게 됩니다. 알센 벵거 감독은 아사노의 재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재능 있는 선수다라며 상당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가대표 경력이 부족했던 아사노였기에 영국의 까다로운 워크퍼밋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2016년 8월 독일 분데스리가 2에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되면서 유럽 무대 적응을 위한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6-2017 시즌 좌측 윙포워드, 우측 윙포워드, 세컨드 스트라이커 등 2선의 다양한 포지션을 골고루 소화해내면서 안정적인 주전 선수로 활약했고, 시즌 26경기 출전 4골 4도움, 평점 6.73을 기록. 슈투트가르트는 분데스리가 2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격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아사노는 공격수로서 그렇게 많은 득점을 올린 것은 아니었지만 2선 공격수로서 굉장히 빠르고 위협적인 자신의 장점을 잘 보여준 성공적인 시즌이었습니다. 아사노의 활약에 만족한 슈투트가르트는 아사노 타쿠마의 임대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게 되면서 아사노를 분데스리가 1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아사노는 2017-2018 시즌 초반 지난 시즌 우승팀 멤버답게 주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 2부 리그에서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던 아사노는 1부 리그에서는 시즌 15경기 출전 1골 0도움, 평점 6.28을 기록. 특히 경기당 드리블이 2부 리그에서 1.5개를 기록했었는데 1부 리그에서는 0.5개로 하락할 정도로 온도볼에서 수준 높은 수비수들에게 번번이 막히는 등 피지컬적 한계, 기술적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심각한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2018년 1월 하네스 볼프 감독이 경질되고 타이푼 코르쿠트 감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코르쿠트 감독은 아사노를 철저하게 전력에서 배제시키면서 아사노는 후반기에는 단 한 경기도 못 나올 만큼의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1부 리그에서 철저한 한계를 맛본 아사노였기에 일본 국가대표팀에도 번번이 탈락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엔트리에도 탈락하게 되면서 아사노는 영국 워크퍼밋 발급에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2018년 여름 다시 독일 분데스리가에 하노버 96으로 임대되었는데, 역시 분데스리가는 아사노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무대였고 시즌 13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5.96의 최악 오브 최악의 개막장 경기력으로 실망스럽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결국 2019년 여름 워크퍼밋 발급도 문제지만 실력적으로도 아스날에서는 뛸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세르비아 슈퍼리가의 명문 클럽 파르티잔 FK로 이적하게 됩니다. 세르비아 슈퍼리그는 UEFA 리그 랭킹 18위에 위치한 중소리그이긴 했지만 빅리그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맛본 아사노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무대가 될 수 있는 리그였습니다. 그리고 2019-2020 시즌 타쿠마 아사노는 세르비아 슈퍼리그에서 파르티잔의 주전 공격수로서 23경기 출전 4골 4도움, 팀의 주전 공격수로서는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신에 생애 처음으로 UEFA 유로파 리그에 출전했고 시즌 6경기 출전 2골 1도움 평점 6.84에 나쁘지 않은 괜찮은 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FK 파르티잔은 조별 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했고 아사노 타쿠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 구장 올드 트래퍼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면서 아스날에서는 하지 못했던 잉글랜드 무대 공식 데뷔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2020-21 시즌 타쿠마 아사노는 본래 센터포워드 자리에서 라이트윙 포지션으로 보직을 변경했는데 빠른 스피드와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에 능했던 타쿠마 아사노에게 이러한 보직 변경은 정말 신의 한 수였고 2020-21 시즌 아사노는 세르비아 슈퍼리그 무대에서 33경기 출전 18득점 도움도 무려 8개나 기록하는 정말 미친듯한 활약으로 이 시즌 세르비아 슈퍼리그 득점 랭킹 2위 자리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선수로서 완전히 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르비아의 명문 클럽 파르티잔은 그렇게 좋지 못한 재정 상태로 인해 타쿠마 아사노에게 수차례 임금을 체납하는 등 선수에 대한 존중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타쿠마 아사노는 자신이 축구 커리어를 걸어오면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구단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붕 뜬 무소속 선수가 되어버린 타쿠마 아사노는 사실 앞길이 막막했고 중동, 중국 등 유럽 무대가 아닌 변방리그에서 연락이 오고 있었는데 2021년 7월 분데스리가로 새롭게 승격한 VFL 보움에서 타쿠마 아사노에게 영입 오퍼를 제안했고 아사노는 망설임 없이 보움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사실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수차례 실패를 맛봤던 아사노였기 때문에 세르비아에서 기량을 만개시키고 돌아온 보움에서는 좀 다른 결과를 맞이하고 싶었겠지만 아쉽게도 타쿠마 아사노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총 11경기 출전 0골 1도움 평점 6.41의 최악의 부진으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아스날에 입단하면서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유망주 아사노도 어느새 27세의 전성기를 달리는 나이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비록 큰 무대에서의 활약은 번번이 미진한 수준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중동과 중국의 오퍼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유럽에서의 도전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는 그의 도전 정신 하나만큼은 충분히 리스펙트를 받을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